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교사의 계획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살인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해 교사가 쓰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해 계획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사전에 여러 차례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살인 사건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색은 주로 휴대전화로 했고 범행 당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과정과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정 불화나 채무 관계 여부 등 가해 교사의 주변 환경까지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극도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보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모든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은 가해 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며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해당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0여 명 규모의 감사반을 보내 가해 교사의 휴직과 복직 과정, 이상행동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전교조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터넷 게시글 1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가해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며 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전교조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는 해당 교소가 노조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추진 중인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조합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당 법안에 대해 92%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교사들은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을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하거나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충남소방본부가 분석해보니 최근 2년간 주택화재로 숨진 충남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등기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 이른바 기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안에 사람 있어요? 목욕을 위해 집힌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너무 뜨거워서. 패널로 만든 미등기 주택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인 미상의 불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최근 2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980여 건. 이 가운데 미등기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농막 등 이른바 기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했지만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화목 보일러나 담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과 미등기 주택을 점검해봤습니다. 수백 도까지 오르는 화목 보일러에 먼지가 잔뜩한 콘센트가 붙어 있고 불과 50cm 옆엔 땔감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복사 열로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폭이 좀 넓게 떨어져 있어야 여기에 이제 연소 확대가 되질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과 컨테이너, 농막 등은 화재 예방 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급하고는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전산상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일반 주택뿐 아니라 실제 사람이 머무는 곳엔 경보기 등을 의무화하도록 근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타 주택에서도 소방시설을 지금 컨설팅도 해주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 화재의 상당수가 농어촌 노후주택에서 발생하고 사상자 중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많은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최근 세종에서 충전식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세종시 금남면의 한 찜질방에 이어 지난 13일 세종시 산울동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충전 중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세종에서 발생한 충전식 배터리 화재 34건 가운데 70%가 넘는 24건이 충전 중에 발생했다며 배터리 구매 시 KC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대전의 한 종합복지관이 인근 지역 재개발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복지관 측은 재개발 조합과 존치를 두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고 조합은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수익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제공된 식사를 깔끔하게 비워냅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어르신은 하루 100여 명. 대부분 취약계층이라 제대로 된 한 끼는 매우 소중합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데 아주 좋게 생각.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며 친구들의 우정을 깊게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도 30여 년 이어져 온 복지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갈 데도 없고 우울증도 걸려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활력소고 저의 그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고.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복지관의 철거가 예정되면서 이런 혜택들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2년부터 재개발 조합 측과 신설 이전 또는 존치를 두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사업은 상당 부분 진척됐고 최근 공개된 설계도에서 복지관 자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상의 없이 복지관이 없어지는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이 조합과 관계자들에게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업 계획을 승인한 중구청도 복지관의 필요성을 들어 재개발 조합 측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뒤늦게 요청하고 나섰지만 조합 측은 수익성 악화로 시설 존치나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차 뒷좌석에 타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빼앗은 뒤 남성을 농수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김 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앵커 리포트 순서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학위 수여식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부쩍 좁아진 취업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제법 있는 편이라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절박합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은 예전에도 물론 많았지만 요즘은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 한파가 훨씬 심각해졌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치 않지만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 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10만 명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장시간 취업자가 줄고 단시간 취업자는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임시직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50만 명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후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좁아진 취업문에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은 지난달 기준 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라는 건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체념 상태인 거거든요.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일단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고용 한파 속에 정부도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 2만여 명에서 올해 2만 4천 명으로 늘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개 단체와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침체 등 국내 상황에 더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논산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에서 농식품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고품질의 논산 딸기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남아 최대 도시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대형 쇼핑몰이 달콤한 딸기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판매장에는 논산 딸기를 맛보고 사려는 현지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Ini rasanya enak banget dan gede-gede banget, beda sama yang ada di Indonesia. Rasanya manis banget. Kalian harus cobain datang ke sini dan bisa dapetin special price yang ada di sini. 생딸기로 만든 케이크나 초콜릿, 샌드위치 등 달콤한 간식도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끈 건 딸기 탕후루입니다. Ini aku baru pertama kali coba tanghulu sih. Sebelumnya tuh udah sering banget lihat di drama Korea. 뭐가 보니까 한국 딸기 너무 맛있어요. 완전. 논산시가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와 함께 농식물 해외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는 딸기뿐 아니라 강경 젓갈이나 참기름 같은 지역 농식품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막 당일에만 8만 5천여 명, 나흘 동안 총 43만 명이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설향과 비타베리, 킹스베리 등 한국에서 비행기로 실어온 논산 딸기 18톤이 모두 팔렸고 예약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Dan mudah-mudahan ini juga akan berbalik untuk kita bisa ke Nonsan untuk mengadakan pameran yang sama dengan produk unggulan dari Jakarta.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남아시아 농산물 수출 확대와 2027년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 개최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공모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표이사 재선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